혹시 귀신 같은 거 믿어요? 아니면 뭐 업보 같은 거라도. 술도 좀 마셨겠다. 비도 오고 분위기도 묘한데 내가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이거 내 건너 건너 아는 지인 어떤 형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내가 살다 이런 거울 치료 같은 끔찍한 결말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나쁜 놈이 벌 받았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뭐랄까, 누군가 정교하게 세팅해놓은 저주 같달까? 이야기는 한 2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집 남자 A라고 칠게요. 이 사람이 겉보기엔 멀쩡해요. 아니, 외려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머리도 좋아서 명문대 나오고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다니고, 거기에 집안도 꽤 좋았어요. 돈이라면 동네에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 A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그런 인간이었대요. 특히 자기 유전자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이 본처, 그러니까 B씨랑 결혼해서 애를 셋이나 낳았대요. 첫째는 아들이었고 2년 뒤에 또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이때 쌍둥이를 갖게 된 거예요. 둘째, 셋째가 이란성 쌍둥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쌍둥이 중 하나, 둘째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은 거죠. 보통 부모면 가슴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고 보듬으려고 하고. 근데 이 A란 인간은 반응이 달랐대요. 내 집안엔 이런 불량 유전자가 없다. 이게 그 인간 첫마디였다고 하더라고요. 믿겨져요? 자식한테 불량이라니? 그러면서 모든 화살을 아내인 B씨한테 돌린 거죠. 너네 친정피가 더러워서 그런 거다. 임신 때 뭘 잘못 처먹어서 애 뇌가 망가진 거다. 별의별 막말을 다 퍼부었대요. 집안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지옥이지. A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둘째는 눈도 안 마주치고 웅얼대는 걸 볼 때마다 대놓고 혐오감을 드러냈대요. 밥상머리에서 저거 안 치우냐? 밥맛 떨어지게. 이런 소리를 서슴없이 했다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을 B 혼자서 키우다시피 하며 몇 년 동안 겨우 버티고 있었죠. 그러다 아주 결정적인 사달이 나게 되었어요. A가 바람이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상대는 같은 회사 격리였던 여자 C라고 할게요. 나이도 어리고 예쁘장한데 이 여자가 또 보통이 아니었대요. 당연히 A 집안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죠. C한테 A네 집안 사정, 그러니까 자폐 아들 이야기를 하니까 위로는커녕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그 B를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자기 와이프를 조롱하면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 보통이 아니어서 그런가? A는 더 신나서 같이 B를 까내렸대요. 이 둘이 얼마나 뻔뻔했냐면 B가 집에 없는 사이에 C를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다죠. 그러면서 무슨 지들 신혼집 마냥 안방에서 같이 있고 그랬다니까. 언제는 B의 친정 식구가 들이닥쳤는데 거실 소파에 A랑 C 둘이 앉아있고 그 자폐 끼가 있는 둘째 아이가 구석에서 혼자 장난감으로 놀고 있었대요. 그때 C가 B의 친정 식구들 앞에서 일부러 들리게끔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됐죠.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보면서 마치 더러운 벌레 보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그랬다는 거예요. 오빠, 솔직히 말해서요. 저라면 저런 애 절대 못 키워요. 징그러워서 어떻게 한 집에서 숨을 쉬어요? 시설에 쳐넣든가 갖다 버려야지. 왜 오빠 같은 엘리트가 저런 하자 있는 애 때문에 인생을 낭비해요? 언니도 참 독하다. 남편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나봐. 당연히 그걸 B하고 친정 식구들 모두 다 듣게 된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났죠.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고 경찰도 오고. 근데 A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숨통 좀 트고 살자는 게 그게 죄냐. 그리고 솔직히 C 말이 틀려? 저 병신 같은 애새끼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
평소에도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자기 식구들 앞에서 저런 말까지 하는 걸 보고 정말 치를 떨었죠. B는 그날부로 마음을 접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거랑 사는 게 아이들한테도 지옥일 거라 생각한 거죠. 친정 오빠들이 나서서 아주 확실하게 정리했어요. 상간녀 소송 안 하고 이혼해 줄 테니 그 조건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양육비 일시불로 다 내놔라. 안 그러면 회사에 다 뿌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하지만 A랑 C는 콧노래를 불렀대요. 아까 말했듯 A 집안 자체가 돈도 좀 있고 A를 오냐오냐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A 집안 식구들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지들 집안은 아주 고귀한 유전자인데 B가 들어와서 다 망쳤다. A 집안의 유일한 흠이었던 B가 제 발로 나간다니까 아주 좋다고 했죠. 재산이야 다시 벌면 되고 저 징글징글한 혹덩어리들 떼어냈으니 다시 흠집 하나 없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그렇게 둘은 재혼을 했어요. 아주 화려하게 보란듯이.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A랑 C는 결혼하자마자 2세 계획을 세웠어요. A가 입버릇처럼 말했다네요. 자기 완벽한 유전자와 C의 예쁜 미모가 합쳐지면 진짜 완벽한 아이가 나올 거다. 전처가 낳은 그 불량품이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의 아이를 보여주겠다. C도 금방 임신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소름 돋게도 또 쌍둥이인 거예요. 주변에서 쌍둥이 내력이 A한테 있나 보다 하고 축하해줬다고 하네요. 둘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최고급 산후조리원도 예약하고 몇백만 원짜리 유모차도 벌써 주문하고 SNS에다 태어날 아이들 방 꾸민 거 올리면서 완벽한 가족, 로열 패밀리 이딴 해시태그 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임신 기간 중에 좀 묘한 일들이 있었대요. C가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꿈에 자꾸만 누가 나와서 자기 배를 문지르더래요. 근데 그 손길이 따뜻한 게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갑고 축축한 느낌? 그리고 귀에다 대고 누가 계속 중얼거렸다는 거죠. 너가 버리라고 했잖아. 너가 징그럽다고 했잖아. 그리고 또 어떤 꿈은 검은 사람의 형체 2명이 거실에 있는데 크기가 아주 작아 보였대요. 마치 갓난 아기처럼 아주 작은 형체였다고. 너무 어두워서 그림자처럼 형체만 보이는데 하나는 그냥 누워만 있고 나머지 하나는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주워 먹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꿈속의 자신은 울고 있기만 한다고. C는 임신 우울증인가 싶어서 그냥 넘겼어요. A도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서 뱃속에서부터 뭘 하고 있나 보다 하고 웃어 넘겼죠. 그런데 꿈뿐만이 아니었대요. A와 C가 꾸며놓은 아이들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가끔씩 났다는 거예요.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씩. 무슨 물 비린내? 아니면 오래된 피 냄새? 뭔가 비릿한 냄새가 나길래 청소업체를 불렀음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언제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방금 말한 아이들 방 있잖아요. 어차피 아직 사용하지 않는 방이니까 창문을 다 닫아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아기들 모빌 있죠? 아기들 장난감이랑 방울 달려있는 거, 그게 지 혼자 천천히 돌아가고 있더래요. 이상해서 A가 모빌을 멈추고 돌아오면 나중에 또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일단 떼어내버렸어요. 그렇게 찝찝한 상태로 드디어 출산일이 됐어요. A가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아이 울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보통은 응애하고 우렁차게 울어야 하잖아요. 근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직도 안 나왔나? 하면서 초조해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의사의 표정이 흑빛이 돼서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보호자인 A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A가 미친 사람처럼 물었어요. 혹시 애들이 죽었냐? 내 완벽한 아이들이 죽을 리가 없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대요.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말을 듣고 A는 절망에 빠졌다고. 왜냐하면 두 아이 모두 심각한 선천성 기형과 뇌 손상을 안고 태어났다는 거죠. 첫째는 뇌의 3분의 1이나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평생 누워서만 지내야 하는 뇌병변 1급. 둘째는 외관상으론 멀쩡해 보였는데 검사 결과 중증 자폐에 청각장애까지 겹친 복합장애였어요.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그래도 경증 자폐였고 신체는 건강했거든요. 근데 이 불륜 커플이 낳은 쌍둥이는 차원이 달랐대요. 의사 말로는 평생 걷지도 말을 제대로 하지도 듣지도 못할 확률이 99%라고 했대요. 사실상 100%나 다름없었죠. C는 마취에서 깨어나고 아이들을 보자마자 다시 기절하고를 반복했어요. 자기가 그토록 혐오하고 조롱했던 장애가 그보다 몇 배는 더 끔찍한 형태로 자기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A는 현실을 부정했죠.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라. 병원에서 애가 바뀐 거 아니냐. 의료 사고 아니냐. 별의별 난동을 부렸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들의 핏줄이었죠. 그때부터 그 집은 진짜 생지옥 그 자체였어요. 그래도 돈이 많아서 어느 정도 괜찮지 않냐고요? 이게 평범한 우리가 감기나 어디가 아파서 받는 치료비랑 차원이 다른 거 알아요? 애들 치료비하고 간병비가 진짜 물 쓰듯이 나갔대요. C는 산후조리는커녕 매일매일 아이들의 기괴한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죠. 뇌병변인 첫째는 밤낮 할 거 없이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러댔고 자폐인 둘째는 자해를 했대요. 설 수도 없으니까 앉은 상태로 벽에다 머리를 쿵쿵 찢는데 그 소리가 밤새 아파트에 울려 퍼졌대요. 그렇게 A랑 C는 몇 년을 버텼어요. 웬일로 A가 이번엔 C랑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애들 상태가 워낙 심각하니까 A가 평소엔 무시하던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굿을 하든 부적을 쓰든 애들 좀 고쳐달라고. 근데 그 무당이 A 부부의 사주를 딱 보더니 무당 앞에 놓인 상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A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다는 거죠. 이 잡것들, 어디서 사람도 아닌 것을 데려와 살려달라 지랄이야? A가 멱살을 잡으려고 하니까 무당이 혀를 차더래요. 니들 뱃속에서 나온 건 니들이 뱉은 도끼랑 니들의 그 더러운 마음이 핏덩이로 뭉쳐서 태어난 업보 그 자체야. 귀신이 붙은 거면 떼어내기라도 하지. 니들이 스스로 빚어낸 살덩이를 무슨 수로 떼어내? 평생 뼈가 녹도록 그 업보 떠먹이며 살아.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A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겨우 기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금세 흘렀죠.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와중에 전처 B씨네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B가 데려간 아이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자신이 동생을 치료하겠다며 무려 의대에 입학했고, 쌍둥이 중 정상인 아이는 로스쿨을 준비한다고 하고, 무엇보다 A가 불량이라고 했던 그 자폐아 둘째, B씨하고 외가 식구가 지극정성으로 케어하다가 아이가 미술 쪽에 재능이 있는 걸 발견해서 전시회도 열고 작가로 데뷔까지 한 거예요. 전 잘 모르지만 그 분야에서 어마어마한가 보더라고요. 역대급 재능이라고 천재라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폐증은 어느 특정 분야에 모든 재능이 쏠려서 다른 쪽의 능력이 좀 부족함?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비록 불편함은 있지만 사회 구성으로서 너무나 훌륭하게 자란 거죠. 애들 얼굴도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A가 우연히 전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엔 환하게 웃고 있는 새 아이와 B씨의 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댓글엔 어머니가 위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컸네요. 정말 복 받으셨어요. 이런 칭찬이 가득했죠. A는 홀린 듯이 B의 인스타를 훔쳐봤어요. 어떤 그림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쌍둥이 둘째의 작품이었겠죠. 그 그림엔 시커먼 비를 온몸으로 막아주고 있는 아주 크고 울창한 나무가 있었고, 그림 아래쪽엔 떠내려가는 흉측한 벌레가 있었대요.
제목은 나를 지켜준 세상이었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었지만 울창한 나무는 B를, 흉측한 벌레는 A라는 걸 단숨에 깨달았죠. 그날 밤 A가 술에 떡이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대요. C는 우울증에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떡이 진 채로 멍하니 거실에 앉아만 있고, 바닥엔 애들이 쏟은 음식물하고 배설물이 굴러다니고, 방 안에선 짐승 같은 괴성이 들려오고. A가 C한테 소리쳤어요. 너가 재수없는 소리해서 그렇다고. 너가 그때 그딴 재수없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애들이 저 따위로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자 C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서 A를 보는데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죽 웃으면서 그랬대요. 오빠, 들려? 쟤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A는 무슨 개소리냐고 또 소리쳤죠. 그러자 C가 한 말이 소름이었어요. 내가 뱉은 말을 쟤네가 다 주워 먹었대. 징그럽다, 갖다 버려라, 시설에 쳐넣어라. 그 말들이 너무 맛있어서 배가 터지게 먹었대. 그래서 뇌가 저렇게 됐대. 기억나죠? C의 아이들 둘 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C도 제대로 미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C가 깔깔대며 웃기 시작하는데 그 웃음소리가 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비명소리하고 섞여서 기괴한 화음처럼 들리더랍니다. 아까 말했던 C가 꾸었다는 그 꿈. 2명의 사람 형체 중에 누워있던 건 뇌병변 첫째, 무언가 먹고 있던 건 중증 자폐 둘째, 그리고 둘째가 먹고 있던 그건 엄마인 C가 뱉은 말이었던 거죠. 이거 말해준 그 형님이 얼마 전 사업 때문에 그 A를 만났었대요. 불과 5년? 6년? 정도 지나 오랜만에 만난 건데 A는 완전히 할아버지가 다 됐더라고 했어요. 머리는 반쯤 벗겨지고 옷에선 퀴퀴한 냄새가 나고 손은 덜덜 떨리고. 술 한잔 들어가니까 A가 울면서 그랬대요. 내가 버린 건 아이가 아니었어. 내가 내 복을 발로 걷어차고 저주를 내 손으로 빚어서 껴안은 거야.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 문만 열면 15년 전 그날 거실에서 우리가 했던 그 말이 벽이랑 천장에 다닥다닥 붙어서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 불륜 커플의 쌍둥이들 지금 거의 18살, 19살쯤 됐을 텐데 뇌병변인 첫째는 여전히 누워만 있고 자폐인 둘째는 얼마 전 지인이 그 집에 갔다가 봤는데 그 아이가 C를 보면서 정확하게 한마디를 반복하더래요. 말을 전혀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인 C를 보면서 초점이 없는 눈빛으로 계속 이렇게 말하더래요. 버려, 징그러워, 쳐넣어. 딱 이 세 단어만 미친 것처럼 말하고 있었대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엄청 빠른 속도로 퍼붓더랍니다. C가 옛날에 전처 아들을 보며 했던 그 말을 앵무새처럼, 아니 저주 인형처럼 하루 종일 자기 엄마한테 속삭이고 있는 거죠. C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발작을 일으키면서 아니야, 안 버려, 내 새끼야 하고 소리치는데 그게 모성애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도 똑같이 벌어질까봐 공포에 질려서 그런 건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리고 A에겐 그 말조차 하지 않고 진짜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기만 한다고. 그럴 때마다 A는 몸살에 걸린 것처럼 온몸에 닭살이 돋고 몸이 벌벌 떨렸대요. 진짜 행동도 말도 조심하고 살아야겠죠?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이 칼이 돼서 남을 찌르면 그 피 묻은 칼이 반드시 부메랑처럼 자신한테 돌아오나 봐요. 그것도 가장 끔찍하고 아픈 것을 정확하게 노리고 말이죠. 아마도 그 집 죽을 때까지 그 지옥에서 못 벗어나겠죠? 이제 그 집안에 돈도 없고 살던 비싼 아파트도 팔고 싼 곳으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A의 부모님도 갑자기 지병으로 알아 누우셨고 친인척도 모두 다 A랑 연을 끊어서 이젠 C하고 아이들 딱 셋만 남아 있다는데
뭐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만든 감옥이니까 알아서 잘 살아남겠죠.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짧은 글이었는데 뭔가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이야기 뼈대에 살을 좀 붙여서 만들어봤죠.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래도 교훈은 확실하더라고요. 흔히 생각하는 업보라는 게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에게 준 피해는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지내면 그 어떤 범죄든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럼 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